초짜! 경매. 안녕하세요. 초짜금의 송창섭입니다. 안녕하세요, 황기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무더운 날씨예요. 이제 굉장히 후덥지나 그런데 답답한 이야기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입찰 보증금 이거 이제 확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. 주변에서 보면. 근데 이거 돈은 날아가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실 때 입찰 보증금 날리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.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아니 이렇게 그 하던가요? 보셨자녀가 아니라 네. 제가 해갖고서 한 1억 날렸잖아요. 그래요? 제가 보증금 입찰 보증금만 1억을 제가 날렸어요. 왜 그러니까 10억짜리 주변에서 이것도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까? 아유,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튼 네, 자, 뭐예요?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매를 들어갈 때는 입찰 보증금을 10%를 내요. 예. 근데 어쩌다 보면은요, 어떤 걸 보면은 입찰 보증금 20% 네. 아니면 30%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네. 그거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앞선 사람이 경매 10%의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는 어떤 거는 한 3번도 날린 사람이 있어. 한 사람이 낙찰을 낳고 보증금 날리고 네. 두 번째 또 낙찰받았고 보증금 또 날려. 네. 세 번째 낙찰받고 또 날려. 왜 그럴까요? 맹점이 있나요?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? 무식하다고 얘기해.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. 네. 아주 먹기도 잘 먹고 아니 근데 아주 깡다구도 좋아. 왜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왜 같은 네.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나는 잘났어. 나는 아니야. 근데 소비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냥 간과하고 교만 일단 너무 쉽게 생각한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요. 입찰 보증금이 20% 30%짜리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. 자기가 공부한 거에 네. 2배를 더 공부를 하고 2배를 더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20% 30%짜리는 2배 3배 더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러니까는 왜 이 사람은 앞선 사람은 돈을 포기했는가를 갖다가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. 그걸 알 때야 비로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포기했구나. 나는 이거 충분해. 이거 대비가 됐어.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야. 근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입찰 보증금 많이 주변에서 실수하는 거 날리는 거 뭐였습니까? 자, 이제 어떤 게 이제 주로 날리게 되냐면은 제일 흔한 상황이 네. 입찰표를 잘못 쓰는 경우. 입찰표. 제가 입찰표를 잘못 썼어요. 그렇군요. 예를 들어서 10억 뭐 6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네. 10억 16억을 쓴다든가. 이거. 뭐 그런 예예요. 입찰표. 이건 가장 서류를 기재를 잘못한 그렇죠. 근데 그 입찰 기입을 왜 잘못했느냐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. 입찰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네. 계속 경매를 들어가다 보면 약간 마음이 해이해져요. 네. 그리고 급박한 상태 막 시간을 쫓겨갖고 막 입찰표를 쓴다거나 그럴 때 네. 그런데 간혹 1억 6,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거꾸로 1억 1,600을 써야 되는데 1억 6,100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쓴다든가 이런 거 그런 예가 제일 많고 네.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전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들어가서 보니까는 네.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진짜. 이거는 도저히 잔금을 치를 수가 없어. 네. 뭐 사람이 뭐 어떻게 됐다든가 막 이런 거. 그래갖고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거. 그러면 결국 포기해야 되는 거죠. 되는군요. 또는 낙찰을 받고 보니까는 내가 시세를 파악을 잘못한 거야. 네. 내가 들어간 입찰 보증금보다 내가 더 비싸게 썼어. 그러니까 그 금매 물건보다 더 높이 쓴 거야. 잘못 쓴 거야. 네. 그런 경우는 차라리 내가 이번 거 포기하고 두 번째 들어갈 때 차라리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. 그렇군요. 그런 예가 있을 때 보증금을 보통 이제 포기하죠. 그러면 이것 구제받을 방법은 혹시 있어요? 그렇죠. 일단은 보증금이 최소한 저 같은 경우도 그때는 1억 들어가고 네. 보통 웬만한 사람들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몇천 단위로는 다 그렇겠죠. 왜냐면 집이 기본적으로 뭐 내가 6억짜리 들어가려면 6천만 원 보증금 그렇습니다. 들어가고 네. 3억짜리 내가 3천만 원 들어갔잖아요. 네.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. 경매에서 보증금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겠나 싶지만 굉장히 많습니다. 예전에 제가 그 통계를 뽑아봤는데 네. 하여튼 단위가 막 그냥 100억 단위가 넘어가요. 그런 경우 많군요 현장에서. 굉장히 많아요.
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. 네,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니까는 네,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 네, 일단은 그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. 법원서 구제 주는 방법이 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그거는 뭐냐면은 오늘 낙찰을 받으면은 오늘부터 7일 후에 네, 판사님의 허가가 떨어집니다. 네, 그게 낙찰 허가가 7일 날 나기 때문에 네, 오늘 내가 잘못 쓴 걸 오늘 알게 됐어. 네. 그럼 바로 법원을 상대로 불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. 불어가 신청서. 네. 판사님 제가 이러한 연유로 돼 갖고서 잘못 썼습니다 이게. 네, 네.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줘 갖고서 이거를 좀 불허가 해주세요라고 청원을 하는 거죠 이제. 네, 네. 근데 청원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, 뭐 내가 잘못 썼습니다, 뭐 번호를 잘못 썼어요, 제가 금액을 잘못 썼어요, 뭐 시세를 잘못 파악했어요라는 거에 99%는 인정 안 해줍니다. 그러겠죠. 저도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니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겠어요? 네. 그리고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. 1억 1,000짜리를 써야 되는데 네. 이 사람이 11억짜리를 들어간 거야. 그런 예는 몇 개가 있어요. 그래요. 11억을 들어가야 되는 데다가 써야 되는데 사건 번호는 1억짜리에다 쓴 거야. 아이고. 그 사건 번호 1억짜리를 딱 불러서 보니까 나는 그 사건 번호 들어가냐 내 번호입니다. 보니까 나는 11억짜리 들어갔거든.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. 그러면 1등인데 내가 1등이죠 물론. 네. 근데 1억짜리인데 10몇억을 썼으니까 이거 사실은 실수한 거 맞잖아요. 네네. 이런 것도 판사님이 허가해 준 예가 있고 허가 안 해 준 예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어쨌든 이게 100%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불허가를 이제 만약에 판사가 재판부가 인정하면 당연히 이제 구제가 되는 건데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 예. 거겠죠. 그리고 또 네. 여기서 구제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네. 감정 평가서가 있습니다. 법원에. 감정평가서. 경매 감정 평가서에 나와 있는 기록과 집행관들이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. 네. 이 기록에 없는 게 있을 때는요. 예. 그거를 잡아 갖고서 불허가 신청을 해야죠. 그렇군요. 일예로 이런 게 있어요. 아주 좋은 쉬운 예로 아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. 내가 낙찰을 받을 때는 거기에 유치권이라는 게 없었어. 네. 근데 낙찰을 받고 거길 가보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팻말이 붙어 있네. 네. 현상이 바뀌었잖아요. 네. 집행관도 그런 말이 없어. 그러면 그런 걸 찍어 갖고서 이건 바뀌었다 형사니 이거 불허가 해줘라. 네. 라고 할 때는 판사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일주일 안에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면 막 아예 그거는 이제 그게 일단 있고 네. 허가가 된 다음에는 네. 그 다음에 또 항고 제도가 있어요. 항고? 또 14일이죠 이게. 14일이네. 네. 그 항고를 한번 또 해보는데 그 항고는 돈을 내고 하는 항고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요새는 어렵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테크닉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네. 가급적이면 빨리 그렇죠. 낙찰 받자마자 빨리 본인이 실수했다면 빨리 그 이유를 찾거나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뭐 저를 이렇게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. 일반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 갖고서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. 어렵군요. 예. 한번 이게 뭐 전문가들한테 그야말로 전문가들 상의를 해야 돼요. 네, 네. 해 갖고서 오케이 한번 되면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정확하게 본인이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적는 게 중요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면은 일주일 이내 빨리 원인을 찾고 불허가 신청을 해요. 불허가 신청을 하되 그 안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변심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서류가 잘못된 다른지를 뭐 어쨌든 이유를 빨리 찾아서 그렇죠. 그 법원 내에 있는 서류 중에서 잘못된 걸 찾아내야 돼요. 그런 걸 찾아서 빨리 해야 된다. 현상이 변화된 거. 예, 그런 걸 위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. 네. 알겠습니다. 초청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